앞으로 모실 테니까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잠시 가운데 자리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네. 이렇게 객석을 가득 메우신 분들께서 초롱초롱하게 또 카메라를 들고 앞을 주시해 주시니까 약간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두 분 오늘 인사 말씀부터 한 분씩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보신 영화 세계의 주인 만든 윤가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극장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데 긴장되는데 제가 좀 헛소리 좀 하더라도 이해를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요.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보신 세계의 주인 만드신 윤가은 감독님의 배아요고 선배 김은희 작가라고 합니다. 오늘 같이 되게 이게 대한민국의 학연이라는 게 알고 워낙 제가 너무 존경하는 감독님이셨는데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도 헛소리 많이 할 수 있는데 좀 많이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배화여고와 1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자랑스러운 배화인을 여기서 두 분이나 모신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야기를 쓰시는 작가님이니까 이 영화는 뭐 여러모로 뜯어볼 수 있겠지만 이야기적으로도 할 얘기가 많은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저는 제가 딱 보고 나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지금 뭐 다시 다른 작품을 준비 중인데 다 뜯어고쳐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얘기가 진짜인가? 라고 좀 다시 한번 좀 회개를 하게 만든 작품이었고 그리고 저는 사실 굉장히 좀 긴장감 있는 얘기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사실은 좀 약간 그런 수사물? 약간 그런 걸 좀 많이 쓰고는 있는데 진짜 정서적인 긴장감을 너무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세계의 주인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씬들 자체가 주는 긴장감도 있었고 그 다음 씬이 뭐지? 약간 좀 그런 걸 보면서 와 진짜 정말 이런 게 진짜 좋은 연출이구나 라는 생각을 그리고 좋은 이야기의 힘이구나 라는 걸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우리도 그러면을 느끼긴 하지만 이야기를 쓰시는 분이 또 그렇게 봐주시니까 더 좀 깊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 이 이야기를 이런 형식으로 낳기까지 윤가은 감독님께서 가장 고민하셨을 지점부터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러니까 약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하는 긴장감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 긴장감을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느꼈느냐를 좀 이렇게 돌이켜보면 처음에는 이게 뭐에 관한 얘기지? 이렇게 해서 영화를 보기 시작하다가 주인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게 수호가 하려는 서명운동 안 하는 거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지? 하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 이야기의 끝이 근데 보통 이야기라는 거는 하다 보면은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인물이나 이야기를 점점 더 뚜렷한 방향으로 깎아나가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의 이야기의 종착지는 우리가 주인이를 그래서 끝까지 가니까 더 2시간만큼 더 뾰족하게 알게 됐다가 아니라 우리는 주인이를 잘 모른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로 나아가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까지 그 윤가은 감독님의 그래서 전작이랑 되게 다르다, 결이 다르다 이런 얘기도 많이들 하고 또 감독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셨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이야기를 생각하기까지 도달하기까지 과정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마 이런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 안에서 정확히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와 이야기해야 하지 이 사이에서 이
이 플롯을 잡고 놨다가 이제 잡았다 놨다 잡았다 하는 기간이 좀 길었었고요. 그 기간 동안 사실 처음에는 어떤 사건이 펼쳐지고 그 사건을 해결해가는 끝에 주인공이 드디어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플롯을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도 일단은 제가 그러니까 재밌는 형태의 플롯이 재미라고 좀 이제 재미라는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야기로서 흡입력이 있고 충분히 관객들을 깊이 몰입시키고 감동을 주고 하는 플롯이 잘 안 찾아지고 제가 그런 재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기승전결을 쌓고 클라이막스를 이렇게 쌓아놨는데 이게 왜 재미가 없지? 제가 써놓고도 뻔하고 남들이 다 아는 이야기 같은데 이게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를 부수는 과정이 좀 길었는데 그 사이에 제가 그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고 근데 사실은 이게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드라마를 진짜 좋아해요. 다 봐요. 진짜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중간에 그래서 시리즈 작업을 저도 하고 싶었어요. 글을 쓰고 싶고 그래서 제가 쓸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붙들고 매달리고 쓰면서 지금 기억이 난데 작가님 시그널 막 제가 신발신으로 혼자 분석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플롯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구나. 관객들을 끝까지 몰입시켜서 처음으로 관객의 위치에 가보는 작업을 요 두 번째 작품과 세 번째 작품 사이에 이제 그런 연습을 한 거죠. 그땐 연습이 아니라 진짜 이게 작품화가 될 줄 알았으니까 한 건데, 근데 이제 계속 실패의 과정이 좀 있었고, 그러면서, 긴장을 근데 저도 작품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기존의 플롯을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플롯을 해체하는 방식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중간에 섰던 것 같고, 그러면서 사실 클라이막스가 거의 도입으로 왔어요. 제가 생각했던 클라이막스 부분이 그게 주인이가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뭐 어쨌다고 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앞으로 오면서 뒷부분이 이제 내가 그리려고 했던 게 사건이 아니라 삶이구나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됐고 근데 이런 삶도 관객분들이 끝까지 이것을 몰입해서 봐야지 주인을 느낄 수 있고 주인의 세계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긴장을 가져가야 하지를 고민하다가 이제 조금 촌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제 뭐 쪽지라던가 뭐 이제 이런 장치들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네. 더 길게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그래서 저도 오늘 두 분을 보신다고 하니까 작가님 말씀으로는 긴장감 그리고 어떤 궁금증 같은 것이 이 영화의 윤가은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관객을 끝까지 몰입하게 하는가 이런 지점들을 좀 더 눈여겨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작가님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한데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객 입장에서 일종의 호기심을 가지고 영화를 계속 보게 하는 줄기 같은 게 한 3개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까 말한 주인이가 왜 서명 안 하지? 그게 주인이한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하는 거랑 또 하나가 말씀하신 저 쪽지를 누가 보냈지? 하는 거랑 또 이제 작게는 수호 동생 누리가 이렇게 멍이 들었는데 목에 그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저거 왜 그러는 거지?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야기가 해체되지만 3가지 궁금증을 쭉 따라가면서 그 세계를 마주하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당연히 그 궁금증도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참 말을 잘 못하는 편이어가지고 좀 뭐라고 표현했죠? 이것은 저는 그냥 이 영화를 봤을 때 뭔가를 이렇게 설명한다기보다는 그냥 감독님 저는 우리들을 보면서도 그랬는데 그냥 계속 마음이 흔들리는 영화 같았거든요. 근데 그게 한 씬 한 씬이 좀 중첩이 되면서 마치
우리들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갇혀왔던 뭔가 필름들을 좀 걷어내는 느낌이라면 우리들은 그 필름이 중첩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한층 한층 걷어내면서 약간 오는 그게 그 정서적인 긴장감이라는 게 다들 아마 영화를 보시다 보면은 주희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 마음이 당연히 저희는 뭐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뭐 그렇겠지만 점점 이렇게 마음이 쓰라려져 오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긴장감으로 좀 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당연히 쪽지도 궁금하고 약간 그렇기도 했지만 그냥 주인이를 쫓아갔던 그냥 그 감독님의 그 플롯이 너무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어떤 뭐 클라이막스를 도입부에 놓으시고 뭐 굉장히 많이 큰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정말 약간 뭐라 하지? 내 마음이 약간 좀 점점 약간 좀 그러니까 좀 그래서 일어날 때 약간 쓰라렸다는 표현이 아니고 아리다고 해야 되나요? 좀 약간 그냥 생마늘을 굉장히 많이 먹은 느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저는 사실은 당연히 저도 뭐 구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그렇긴 하지만 이 영화는 굳이 그걸 따지지 않고 그냥 내가 느껴지는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영화가 저는 되게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조금이라도 내가 주의가 그래 이 플롯이 어떻게 가지를 막 내가 막 거기에 더 집중하게 되는 영화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재미가 조금 떨어지게 봤다는 것 같아요. 머리로 본 거니까. 예. 근데 진짜 이거는 정말 제가 그냥 가슴으로 이 모든 이 얘기를 그냥 아는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이걸 뭐라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그냥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이거는 글을 쓰시는 작가님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인 것 같아요. 그게 막 미스터리 새 줄기 찾고 막 이런 제가 막 부끄러워지면서.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좋은 영화여가지고. 예. 맞아요. 근데 그렇잖아요, 진짜로. 사실 뭐 작가님 쓰실 때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구성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장르의 문법이라든지 이런 거 쓸 때는 또 되게 견고하게 해서 쓰지만 정말 관객한테 시청자한테 닿을 때는 중요한 게 그런 조직도가 보이는 게 아니고 설계도가 보이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그 보는 사람들이 뭘 느끼나를 전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워낙 레전드긴 하지만 예를 들면 김연아 선수 같은 선수가 진짜 프로그램을 할 때 보면은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냥 어떤 뭐 되게 열심히 훈련 안 한 것 같고 그냥 무르르듯이 막 가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더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감독님이 이런 작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셨을까. 약간 그러니까 그만큼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정말 최대한의 감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너무 큰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가지고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김연아 죄송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감상이신데 저만 일기장에 쓰면 되는 것이라서 네, 김연아 저도 김연아 선수 팬인데 동요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일기장에 쓰면 되는 감사합니다. 이런 건가? 스크린으로 보는 트리플 악셀 약간 이런 거. 트리플 그만. 그렇구나. 근데 저도 이제 사실 그 비슷한 질문을 감독님께도 몇 번 드렸는데 근데 감독님도 그러셨겠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 이야기가 이야기를 해체하는 이야기가 돼야 된다.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걸 또 이제 이야기를 끝없이 이제 썼다가 지웠다가 하셨으니까. 근데 결국은 그 모든 걸 통해서 정말 다 놓고 볼 때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영화가 감정적으로 뭘 줄 수 있지? 그걸 또 다시 그걸로 다시 전체를 아울러 보는 그런 작업들을 정말 지난하게 고치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플롯을 세우고 전 드라마 작가님도 그거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영화를 쓸 때 트리트먼트를 엄청 오래 쓰는 작업을 했어요.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장편 다
뭐 한 5장의 신업에서 시작해서 그걸 10장, 20장, 50장까지도 쓰고, 그러니까 50장 정도 쓸 때는 이제 거의 씬화돼 있는 거죠. 씬도 이제 줄글로 이제 만들어 놓고 그거를 다시 씬으로 옮기고,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트리트먼트 줄글을 쓰는 작업을 오래 해야 구조가 좀 보이고 이 안에 뭐를 정말로 쓰려고 했지가 장면으로 먼저 만들어 놓으면은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잘 안 보이는데 그 줄글 안에서는 저는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것은 제가 한참 시나리오 막 그 장편 시나리오 공부할 때 이창동 감독님이 저의 말하자면 멘토셨는데, 이창동 선생님 스타일도 이제 트리트먼트를 오래 쓰시는 스타일이라 저도 이제 그 팝소리같이 쓰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이제 비교적 장면화가 된 줄거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을 주로 많이 했는데 이거를 두고 너무 다양한 방식의 플롯을 했었다를 하다가 이게 내가 하려는 얘기는 내가 사건을 잘 다루는 사람도 아니고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직면했어요. 이 실제 하는 이 우리 삶 안에 존재하는 이 사건을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해자를 감옥에 보내면 이 일은 끝나느냐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리고 제가 들여다보기 무서웠던 지점도 가해자를 맞닥뜨리는 부분이 아니라 이후의 삶을 나는 너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지를 정말로 이렇게 보고 싶은데 이제 그걸 그냥 보자고 마음 먹으면서는 이제 플롯이 좀 무의미하게 느껴지는데 동시에 플롯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뭐 1막, 2막, 3막 해서 어떤 구조를 세우는 게 아니라 테마랑 되게 붙어 있는 것 같은데 한 어떤 인물이 있는데 외면에 바깥으로 그 인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거랑 다른 인생을 그러니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을 겪었을지 모를 누군가가 그게 나일 수도 있고 그게 내 친구일 수도 있는데 그 인물을 정말로 알아가는 프로세스랄까? 그 과정? 한 인물이랑 정말로 가까워지는 경험이 플롯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그 다음부터는 어디서부터 이 인물을 접근해서 보여줄 것인가, 정말 주인이의 친구처럼 관객분들도 친구처럼 만나기를 한 반에 이런 시끄럽고 활달하고 좀 이상하고 뒤죽박죽인 이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정말로 경험하게끔 하는 플롯이 가능한가 해서 그 마지막에 시나리오를 정말 이거를 어떤 상업영화나 시리즈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적은 예산을 들여서 독립영화로 찍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때는 처음으로 제가 트리트먼트를 안 썼어요. 그 장면을 먼저 막 한 300개 이상을 그냥 막 장면을 쓰고 그거를 조합을 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플로팅이 안 됐는데 뭔가 그런 게 들어와서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작가님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이야기가 플롯을 세우고 부수고 하는 과정들이 또 있으신지, 그리고 트리트먼트를 너무 구체로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트리트먼트와 장면 뭐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지 좀 궁금하고. 시리즈도 길잖아요. 길어서 사건도 많고. 그 윤가은 감독님의 멘토는 이창동 감독님이신데 저는 장항준이거든요. 저도 존경하는. 저는 이게 뭐 그냥 옆에서 그냥 어깨 너머로 글을 보면서 배웠는데 그냥 저는 방식이 일단 기획 의도를 세우고 그래서 뭐 제일 뭐 예를 들면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그 미제 사건에 대한 아픔, 약간 좀 그런 피해자와 그 어떤 유가족들에 대한 어떤 진정한 어떤 사과, 약간 좀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썼는데요. 그러면서 약간 주인공들 잡으면서 한 1, 2회 신호 정도를 쓰는 1, 2회 신호를 한 20장 정도 근데 그 다음부터는 신호부를 쓰는 게 좀 무의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신호비 오히려 저를 가둬놔가지고 그래서 신호대로 자꾸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 그전 작품 때는 한번 그렇게도 한번 가봤는데 그래서 그냥 러프하게 뒤에는 이렇게를 끝내면 좋겠다, 엔딩만. 뭐 엔딩은 뭐 그래도 이지아인 살아났으면 좋겠다, 뭐 약간 좀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부씩 구성안을 계속
쓰긴 해요. 그러니까 구성안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저는 번호를 매기면서 쓰는데 뭐 예를 들면 1번이 되게 생각이 잘 나면 거의 씬 하나를 구성하는 것처럼 쓰기도 하고, 근데 생각이 안 나면 일단 이런 흐름이다 뭐 그래가지고 약간 이런 뭐 약간 어떤 그 시퀀스 정도로 해가지고 한 그게 구성안이 한 7페이지, 8페이지 나오면 딱 한 회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구성안 쓰고 대본 쓰고 구성안 쓰고 대본 쓰고 약간 좀. 근데 전 진짜 저도 사실은 데뷔를 영화로 하긴 했는데 뭐 이 시리즈물이나 영화나 진짜 정말 그 시리즈가 더 오래 시간 걸릴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똑같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러니까 왜냐면 영화는 그 정도의 길이에 또 그 농도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또 템포도 맞춰야 되고 뭐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6부 정도의 그 메시지를 또 전달을 해야 되다 보니까 더 되게 고민도 되게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사실 뭐 감독님처럼 훌륭한 작품을 만들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영화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시간이 좀 드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궁금한데 제가 이 작품을 쓸 때 늘 앞에 플롯을 부수고 만들고 세우고 할 때는 엔딩이 있었거든요. 클라이막스가 있고. 근데 다시 이거를 막 이제 뭐 그 사이에 뭐 자료 조사, 제가 이제 김희 작가 뭐 인터뷰나 아니면 장항준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이제 김희 작가님 보면 이제 책도 엄청 많이 이렇게 어떤 테마가 있으면 그 변방을 다 이렇게 아우르시면서 이렇게 전방위로 공부하신다는 말씀도 들었고, 근데 저도 어떤 이 작품을 그릴 때 이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 인물을 안다고 생각했을 땐 제가 안 써졌는데 이 인물을 모른다고 그게 진실이었던 것 같아요. 저 안에서도 내가 모르는데 그러니까 작가라고 다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제가 저를 모르는 것과 되게 비슷하고, 그래서 근데 늘 고민이 나는 아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었어요. 그래야지 이야기를 책임질 수 있고, 근데 모르는 태도가 되게 중요한 건가? 라는 생각을 이번에 그냥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 글 쓸 때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엔딩이 없었어요. 원래 이제 그 덤비기 시작할, 정말로 덤빌 때는. 그래서 확실한 엔딩이 없을 때도 글을 밀고 나가시는지, 그러니까 다음이 계속, 저는 이제 그 다음 글 쓰기를 어떻게 하지, 이상한 방식으로 글을 써봐가지고 어떻게 글을 쓰지, 그리고 어떻게 인물을 계속 대해야 하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인물의 고유성과 진실을 드러내지, 이런 고민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나이쯤 되면 알 줄 알았는데 세 번째 작품 하면 그게 여전히 이 작품이랑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저의 그 테마가. 그래서 그냥 그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왠지 저희끼리 너무 수다를 많이 떠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기는-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말 진짜 저도 맨 처음에 위길발 풍년빌라는 드라마로 2019년 그때 쓰기 시작할 때 2018년 막 그때쯤이었으니까 그때쯤 쓰다가 뭐 겨우 끝내고, 그다음에 사인이라고 그 드라마를 입봉을 했는데, 그래 내가 한 50 넘으면 되게 글이 쉽게 써지겠지? 진짜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더 알아가잖아요. 막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또 막 경험이 이게 쌓이고.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막 그 전에 내가 왜 그렇게 썼지? 막 약간 좀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더 괴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이제는 쉽게 쓰여지면은 이건 의심을 해봐야 된다. 약간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게 진짜 꽁이 없구나, 공짜는 없구나라는 것밖에 진짜. 그럼 쉽게 쓰여도 찜찜하고 어렵게 쓰면 또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진짜 대본이라는 게 결국에 사람의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최대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하려면 그만큼 더 진짜 같은 얘기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정말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다시 이렇게 곰곰이 볼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뚜렷한 선을 따라가는 그런 영화가 아니고 약간 거미줄 같은 영화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야기라고 왜 그러냐면 그게 또 이 세계라는 주인하고도 잘 어울리는데 보다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원래 이제 영화 제목에 주인이가 나오기도 하고 주인이가 주인공인데 그러면은 그리고 그러면 보통 주인이가 이제 혼자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뭘 혼자 있다가 생각하거나 결심하거나 그런 장면들이 덜어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되게 신기한 게 주인이가 혼자 있는 장면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혼자 있다가도 태권도 관장님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뭐 혼자 이제 쪽지를 읽을 때도 그 주변이 막 시끄러운 교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주인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주인이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주인이가 어떤 인물인지 이런 거를 다 감독님이 그 하나의 어떤 뚜렷한 선 같은 어떤 그런 줄기의 맥락에서 살피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 그게 이제 어떤 여파로 나타나는지 어떤 느낌으로 전해지는지 이런 거를 마치 그런 식의 일종의 거미줄 아니면 전묘화 같은 걸로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약간 세계처럼 느껴지나 보다. 이렇게 뚜렷한 줄거리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인상이나 기분이나 느낌으로 전해지나 보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영화에서 주인이를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그거를 편집할 때 알았어요. 좀 솔직하게 이게 뭔가 어떤 의도를 막 가졌던 건 전혀 아니었는데 주인이가 아주 깊은 마음속으로 자신의 가장 큰 고통이 확 올라와서 들어가는 장면은 하나 썼는데 그게 화장실 안에 있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는 방식으로 제가 썼던 것 같고, 근데 그 화장실 밖엔 가족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장면을 원래는 화장실 안쪽 장면을 초반에 신화를 붙일 때는 있었어요. 초고에서부터 발전이 될 때는. 근데 그게 거의 유일한 홀로 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제가 연출이기도 하니까 장면화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출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이가 혼자 있는 시간에 그 가장 깊은 어떤 고통 속으로 확 들어가는 문을 열었을 때 그 느낌을 어떻게 연출을 하든 그게 저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든 밖에서 침투해서 들어온 어떤 이미지들이든 어떤 방식의 전형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영화 안에서는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게 저의 한계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끝까지 고민을 하다가 그런 장면들을 이제 두지 않은 채 영화는 좋은 것은 감독의 한계가 있을 때 그 장면 속에 꼭 인물을 보여주지 않아도 관객분들에게 토스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 게 참 좋아요. 저는 이게 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있고 반쯤은 관객분들이 객석에서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화면 바깥의 풍경들을 혹은 쪽지를 혼자 볼 때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떨 것인가를 어떤 특별한 표정이나 어떤 순간을 만들지 않아도 그것을 저는 바라보기만 해도 그 안에 마음의 소용돌이 치는 것은 온전히 관객분들의 몫인 거죠. 제가 토스하는 거예요. 제가 감히 상상하지 못하거나 제 거를 전달하고 싶지 않을 때 그것도 이상한 강요처럼 느껴지고 내가 느낀 것도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고민들이 있을 때 제가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때로는 고민이 여전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들은 저 이제 만든 사람이니까 이건 내가 혹시 피했나? 그러니까 무서워서 표현을 피했나 하는 장면이 여전히 있고요. 어떤 장면은 굳이 드러내지 않고 관객분들께 맡겨서 다행이다 하는 장면이 지금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이거는 고통과 상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주인이의 경험도 그렇고 저의 경험도 그렇고 각각의 살면서 인생에서 마주한 고통과 어떤 개인적인 비극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전달을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내 맥락을, 내 이야기를 그러면 다 해야 되는데 그 내 이야기를 다 할 수 없더라고요. 저도. 주인이도 그럴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각각의 개인의 경험과 만나게 할까가 계속 고민이었던 것 같아서 이 결과물은 아마 그 어떤 저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이제 만나고 싶은 마음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근데 이게 작가님이 말씀하신 약간 감정과 기본으로 느껴지는 영화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데 영화 안에 그 자리가 마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그걸 느껴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만드신 그 틈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그렇게 느끼면서 영화를 보나 봐요. 그러니까 훌륭한 연출이시라고. 존경과 겸손이 난무하는 대화인들께 토크를 듣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 또 한 명 주인 우리가 이제 이 영화에서 물론 인물 한 명 한 명을 다 눈여겨보게 되지만 주인이를 비롯해서 저는 눈에 띄는 인물이 또 한 명 있었는데 작가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한데 저는 유라 있죠. 유라 만화 그리는 유라. 근데 유라가 되게 뭐라 그럴까 좀 태도가 되게 묘해요. 왜냐면 그 중반부터 주인이도 약간 거리를 두고 대하는데 그렇다고 다른 친구들과 섞이지도 않고 그 스터디 카페 같은 데서도 보면 유라는 혼자 있는데 친구들이 내 주인이 그래서 그랬던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 친구들을 좀 약간 지그시 바라보듯 하거든요. 그래서 전 그래서 솔직히 중간까지는 쪽지를 유라가 보냈나? 막 이런 생각도 막 했어요. 그래서 이 유라가 이 영화에 주는 이 거리는 뭘까? 이 시선은 뭘까? 이런 거가 되게 묘했어요. 저는 그거 유라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 아니면 좀 다른 인물이라도 눈여겨본 인물이 있으시다면. 아니 저는 그 유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일 친했던 친구, 그러니까 주인이를 정말 그러니까 원래 친구라는 사이가 그렇잖아요. 이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서로 되게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친구이고 자기는 모든 걸 알려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낯선 주인이가 돼 있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근데 다른 애들처럼 그냥 편하게 대할 수도 없고, 근데 사실 다른 친구들도 편하게는 대하지만 또 뒤에서 또 뭐 되게 낯선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주인이를 사랑하고 더 좋아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리감을 둘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유라의 약간 그런 거리? 유라가 두는 거리? 이런 거? 유라가 제일 어려웠어요. 분량이 유라가 진짜 많았다가 다 줄었다가 다시 늘었다가 심지어 이제 제가 강태훈 배우를 꼭 캐스팅하고 싶어서 캐스팅을 하고 너무 좋은 친구가 이보다 더 유라일 수는 없을 것 같은 친구를 캐스팅했고 너무 잘하는데 그랬는데 다시 유라를 없앨까? 막 이제 그러니까 이게 유라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저랑도 좀 붙어 있었던 것 같고 유라가 주인이의 정말 절친한 친구인데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이 관객분들한테도 주인이를 이해하고자 하는 문이 그렇죠. 어떤 인물로 들어갈까 했을 때 유라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통로기도 한데 진짜 괴롭겠구나 유라도. 근데 말씀하신 그 지점 때문에 괴로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그리고 유라는 꼬금 만화를 그리는데 그리고 이제 주인이랑 지금 사실 삭제된 장면들이 좀 있는데요. 주인이한테 너 첫 경험할 때 어땠어? 이렇게 아주 은밀하게 물어보는 장면도 있고 너 경험 진짜 많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이제 질문도 막 하고 그러니까 성과 이런 것에 대한 취향을 유일하게 오픈해서 나눌 수 있는 야한 대화도 할 수 있는 아주 건강한 연애를 하고 있는 내 친구, 대담한 친구. 근데 이제 그것을 이 친구는 그림으로 푸는 거죠. 이런 아주 은밀한 이 취미는 어쩌면 다른 친구들하고 완전히 공유는 못할 수도 있는 어떻게 날 볼지 모르겠는 그런 공유도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와서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럼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 중에 혹시 상처가 될 만한 것도 있었을까? 부터 시작해서 너무 옹졸하고 작은 마음이지만
왜 나한테 말 안 했지? 내가 그렇게 못 믿을 사람이었어? 내가 너한테 뭐였어? 라는 질투, 뭔가 하여튼 아주 옹졸한 마음도 저는 올라오는 게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안에 어떤 것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장면은 예를 들면 지금 그 주인이가 막 이제 얘기한 다음에 교실에서 막 그러고 뭐 왜 그래? 예,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뻥이지롱 같은 이제 느낌으로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그 공원 농구 코트 같은데 배구 코트 딱 지나가면서 노래방 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 안에도 사실은 대사를 막 이만큼 넣었다가 이제 느낌으로 남겨놨어요. 멀리서 보죠. 네, 멀리서 그게 잘 보일지 알지 모르겠는데 유라가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막 가고 주인이가 막 쫓아가면서 아 농담이었어 하는 식의 이제 뉘앙스만 남아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을 어디까지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 저는 어쩔 수 없이 직설적으로 그것이 좀 유치하고 무식하고 촌스러워 보여도 좀 정확한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저의 어떤 판단이 있어요. 근데 동시에 너무 정확했을 때 그러니까. 오는 어떤 튕겨져 나옴도 있어서 그냥 이것이 제일 어려운 게 유라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예, 예. 그래서 저도 유라를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마음은 뭘까?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음을 또 내 마음으로 읽어보는 이제 그런 식으로 영화를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 앞이니까 이 영화의 아름다운 점 중에 하나죠. 결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야기들은 조금 다른 관객분들 위해서 스포일러만 좀 조심해서 나중에 얘기하실 때 소셜미디어나 이럴 때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사실 선생님 앞에서 장래희망 사랑이라고 쓴 그 결말에서 아름다운 결말이야. 이거 너무 막 가슴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주인이가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막 영화가 끝나고 박수 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왔는데 새 쪽지가 나오는데 심지어 근데 거기서 그 쪽지에서도 나도 너 같은 일을 겪었어라고 얘기하는데 심지어 거기서 목소리가 여러 사람 목소리로 글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전 좀 약간 그 장면이 되게 아득해요. 압도당해가지고. 그래서 이 또 작가님이 열린 결말, 어떤 가능성을 암시하는 결말의 또 대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결말을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그러니까 나도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나 약간 진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쪽지가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다. 근데 사실은 약간 저는 워낙에 막 약간 수사하고 그런 걸 쓰는 사람이어서 유라는 아니고. 언제 제가 줬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말투 자체가 진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뭔가 약간 좀 약간 정신적인 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는 얘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메시지를 완전히 뭐 친구처럼 전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 자신의 어떤 아픔도 약간 있는 것 같고,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명의 대화로 딱 나오고 이 중에 누구 한 명일 수도 있는 약간 좀 그 느낌이 진짜 이게 이 영화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인가? 약간 좀 그런 생각도 들면서 윤가은 천재 아니야? 진짜 정말 그러니까 진짜 아득하다는 표현도 맞기도 하고 진짜 이런 영화에 맞는 진짜 멋진 엔딩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예.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 씬이. 맞아요. 근데 결말이 없이 어쨌든 시나리오를 쓰다가 이런 결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시게 된 순간이나 계기가 어떻게 돼요? 그게 쪽지는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막 어떤 무슨 단전으로 그 쪽지를 어떻게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은 외부에서 온 공격이 아니라 내면에서 온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쓰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이런 일들을 겪어낼 때 외부에서 이제 이것은
그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은 겪어낸 사람도 알고 외부에서도 알죠. 이거는 이제는 너무나 상식이 됐기 때문에 다 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괴로운 거는 그래도 내가 그때 이러지 않았다더라면 이라던가 그래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라던가 이 어떤 그 일을 여전히 그 자신의 그 고통이 곱씹으면서 나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 그 고통, 그것이 정말 힘든 부분인데 그 지점이 때로는 그 말을 외부에서 들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 올라오는 이런 사건들 보면 댓글 달리거나 할 때도 이제 그것이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뭐 피해자 다움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더 내면에 들어갔을 때 오는 고통도 스스로가 스스로를 공격하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아픔을 그것까지도 마주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런 지점으로 나아가야겠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한 사람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그냥 시나리오 쓸 때 그냥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 이제 그 쪽지의 내용을 대충 생각만 하다가 이제 엔딩에 쓰고 있는데 그냥 그 상황을 그냥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주인이가 혼자 교실에 생리통 때문에 남아서 있고 애들이 체육 끝나고 들어오는데 난 쪽지를 발견했고 이걸 읽기 시작했는데 이게 되게 뚱뚱한 쪽지가 왔는데 꽤 길고 읽기 시작했는데 주변에 아이들이 둘러싸게 되고 그러면 주인이는 지금도 예전에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던 이 아이를 누구를 상상하게 될까? 이 주인이라는 친구는 이 상황을 생각했을 때 특정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건 주인이가 자기 방식으로 그리고 주인이의 언니 오빠들이 있잖아요. 그 같이 모임도 있고 엄마도 도와주고 동생 도와주고 이 과정에서 이 일이 나 혼자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주인이는 알았을 거고 이 모든 것들이 주인이로 하여금 이 반 안에 누군가라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쓰면서 약간 그 풍경을 생각하다 보니 그게 목소리가 좀 들렸어요. 그냥 이렇게 모두의 목소리가 봐봐요, 천재라니까요. 아니 이게 들렸대잖아요. 아니 그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읽고 보고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안에 실제로 너무 많은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세상에 내준 너무나 많은 수기집 생존자분들의 이야기들 사례집이 너무 많아요. 찾아보시면 쉽게 읽을 수 있고 그 목소리들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제 지금까지 만난 생존자분들도 계시고 저희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 하나하나 떠올렸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진짜 트리비아인데 그냥 유라 끝까지 영화 보시고도 유라가 보냈죠? 저한테 이렇게 네. 진짜요? 네, 물어보시는 그 시나리오 그 촬영 들어가기 전에 물어보시는 스태프분도 계셨고요. 네, 그리고 영화 보신 다음에도 그래도 유라가 보낸 것 같은데요? 라고 하셨는데 역시 대가하게 그것을 이미 아셨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 그리고 그 글씨, 손글씨를 진짜 그래서 고민했어요. 남자 글씨도 여자 글씨도 아닌 것 같은 말투도 근데 그거를 딱 이렇게 읽어주신 것 같아서 그 너무 충격이에요 지금. 작가님한테 함부로 쪽지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요. 바로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4화 엔딩에서 그 사람이 죽지 않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약간 이런 거 보내는데 누가 보냈네? 약간 근데 진짜 이건 비밀인데 저희가 손글씨 경연 대회를 했어요. 누가 스태프분들이랑 배우분들 다 이제 그 쪽지 누가 썼게요? 유라가 썼어요. 그래서 아까 듣는데 소름이 뽑힌 거예요. 네, 이름 가리고 강채연 배우가. 근데 그럼 혹시 오늘 수기로 조사 한번 해볼까? 유라가 쪽지 보낸 줄 알았다, 영화 다 보고도. 아니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조직해도 또 하나의 어떤 얘기가 되니까. 근데 반쯤은 그렇게 생각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피해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당연히 유라의 반응이
기복이 있으니까 그랬고, 그래서 마지막 쪽지는 유라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됐을 때 유라의 어떤 누명이 벗어지려나 이제 이런 생각도 좀 있었고. 우와. 되게 흥미진진한 얘기들이었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훌쩍 가서 오늘 날이면 날마다 만나는 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서로 존경하는 두 작가님께 궁금하신 점 있으면 손들어 주시면 오늘 감독님 사인이 들어있는 포스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네, 일단 저기 제가 보이는 쪽에서 왼쪽에 뒤에서 두 번째 줄, 네, 흰색, 네, 저는 일단 뭔가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쓴다는 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뭐 시나리오나 이런 걸 쓸 때 제일 조심스럽고 어려운 게 내가 이 상처를 씀으로써 누구의 상처에 다시 손을 넣고 파고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감독님 영화를 보고 특히 이 세계의 주인 영화를 보고 든 생각은 상처를 뭔가 다루고 이렇게 이용한다는 느낌보다는 어떻게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줄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묘하고, 그리고 상처를 조금 회복시켜준다는 생각도 들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감독님께서 이야기를 쓰실 때, 특히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쓰실 때 이런 피해자들에 대한 마음에 또다시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한 감독님의 좀 철학이나 그런 소신 같은 게 있으실지 그런 방법들이 좀 궁금합니다.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아마 이것도 어떤 부분 저랑 맞닿아 있는 이야기라 제가 붙잡기 시작했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 거죠. 제 안에서 길어진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런데 뭐랄까, 어떤 상처를, 어떤 사람 안에 상처나 고통을 어루만져 줘야지 회복이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려고 접근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각자가 겪은 어떤 동일한, 이를테면 동일한 범죄를 겪은 피해 생존자라고 할지라도 그 고통의 스펙트럼이 너무 다르고 맥락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평균화하고 보통의 어떤 경험을 만들 수 없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그것은 그냥 오래 들여다보고 실제로 자료조사하면서도, 그리고 저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그냥 계속 그 질문을 그냥 갖고 있었는데, 제가 집중한 거는 모른다. 네,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이상한 말인데, 다 알 수 없고 모르는데, 다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도 그 고통이나 상처를 안고 살 수 있는 거 아닐까?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 살아가는 거, 그걸 안고도 살아가는 거는 무엇이지? 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는 저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걸 하고 싶다. 그렇게 살고 있고, 나도 내 친구들도 어떤 누군가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거를 들여다볼 수는 있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나머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미 너무 많은 작가님들께서 그 작업을 하고 계실 때 더 눈이 번쩍 뜨이는데, 모든 것을, 내 상처나 누군가의 상처를 피해가면서 글을 쓸 수는 없겠구나라는 그것을 이번에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작품도 전 누군가한테 상처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 영화라는 그릇이 작다는 거를 인식한 것 같아요. 이게 완벽할 수 없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고 모두에게 위로가 될 수 없고 근데 누구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는 거는 어떤 경험인지를 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좀 컸던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용감한 작품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작품 읽으려고 많이 노력했고 네. 근데 이런 얘기 들을수록 감독님이 이 이야기를 대하면서 영화를 만들면서 느끼셨던 마음가짐이 주인이가 영화에서 갖고 가는 마음가짐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민은 작가님도 하셨을 것 같아요. 시그널이라는 작품의 정서적 어떤 뿌리도 미제 사건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상처인지 이런 거를 이렇게 돌아보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글을 쓰는 태도? 근데 사실 그거는 시작부터가 그러니까 그냥 저는 침묵하는 다수의 공감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기사를 봤을 때 뭐 댓글을 안 다시는 훨씬 더 많은 다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거의 비슷하게 느끼지 않을까? 약간 나와 약간 뭐 여러 사건들 많이 다 떠올리시기는 하실 텐데, 그러니까 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약간 다가서는 태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쓰려고 시작을 했지? 약간 나는 그 기사를 보면서 내가 그때 느꼈던 그 기분, 그런 어떤 느낌들 우리가 서로 같이 좀 치유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좀 약간 알려주고 싶은 좀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은데, 뭐 사실 저도 똑같이 고민했었어요. 이게 또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더 그만큼 더 치열한 고민이 굉장히 좀 필요했던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그 고민이 담긴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우리로서도 정말 내 침묵이 침묵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비슷한 마음이라는 걸 그 갖가지 시끄러운 댓글들 말고 그럴 수 있다는 걸 확인하는 일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 질문해 주실 분? 네. 네. 여기 그럼 앞으로 올까요? 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모자 쓰신 분께.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먼저 영화 제목이 세계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주인의 세계를 보다가 영화 중반부부터는 세계의 주인이 되어간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주인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촬영 카메라로도 계속 담기고 있지만은 영화 속에서 남자친구의 핸드폰에서 혹은 또 유라의 핸드폰에서 이렇게 또 담기는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좀 왜 하필 제목을 세계의 주인으로 지으셨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궁금했었고, 또 이런 프레임 안에서의 주인을 의도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또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 제목은 사실 다른 이야기에 한 15년 전쯤 붙였던 제목이었는데 아주 작은 이야기나 아주 큰 이야기에 붙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테마를 붙잡고 막 지끈지끈 할 때 뭐 어떤 맥락을 좀 잡아야 하지라고 할 때 이 제목이 떠올랐는데, 그게 그냥 이야기에 확 와서 붙는 느낌이랑 그냥 이 이야기구나 이렇게 그냥 뭐가 한 큐에 정리가 저 안에서 그냥 됐던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고정관념, 선입견인데 이런 종류의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관통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잘 살 수 없을 거야, 뭐 자기 세계의 주인이 되기는 힘들겠지라고 생각할 만한 어떤 인물이 아주 힘차게 씩씩하게 보라는 듯이 앞으로 나가는 그 어떤 아이러니랄까요? 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격차에서 오는 어떤
감동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그 말씀하신 그 뭐 남자친구랑 연애 브이로그 같은 것도 찍고 마지막에 이제 유라가 오랫동안 핸드폰 바라보고 하는데 사실 주인이가 초반에 체육 시간에도 그렇고 막 똑바로 봐 무서워하지 말고 똑바로 봐 뭐 잘 봐 뭐 이런 식의 말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하는데 그 본다 누구를 정말 보고 있나 이런 내가 나는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어떤 대화 속에서든 관계 속에서든 우리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쟤는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이런 느낌 받을 때도 있고 이 역으로도 그래서 그 본다는 것이 이 작품을 할 때 고민했던 것이기도 했던 거여서 그래서 주인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 때문에 카메라가 주인 옆에 있다가도 좀 거리를 두기도 하고 아주 멀리 그 버드아이 뷰라고 하죠. 그 위에서도 찍기도 하고 누군가의 카메라에 담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다각도로 이 아이를 볼 때 어떻게 느껴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서 아마 그런 매체들이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자는 작가님이 골라주실래요? 제가 하나 둘셋 그럼 그러면 여기 네 앞에서 세 번째 줄에 계신 네,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모더레이터님은 그 이제 유라, 그 주인이 친구 유라를 되게 유심히 보셨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인이의 남동생인 그 혜인이를 되게 좀 뭔가 유심히 봤고 좀 감동이 좀 있었는데, 그 이제 혜인이의 그런 뭐 마술로 이런 근심이나 걱정을 좀 없애주고 싶다 그런 가족들의 상처를 좀 없애주고 싶어 하는 그런 되게 예쁜 따뜻한 마음이 좀 느껴져서 되게 인상 깊게 본 인물이었는데요. 이게 다른 영화 그 감독님의 다른 영화에서도 보면은 사실 주인공의 어떤 남매나 자매로 되게 어린 남동생 가장 어린 네, 가장 어린 동생이 항상 좀 등장을 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뭐 감독님에게 그런 어떤 좀 남동생이건 그런 가장 어린 동생이 어떤 뭐 개인적으로 있으신지도 좀 궁금하고 그 동생이 어떤 항상 그렇게 등장하는 게 어떤 감독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인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네. 혹시 관객분은 막내 동생 있으세요? 아니요, 전 없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 막내 동생 영화 보면 갖고 싶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시간이 늦은 때가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러게요. 그 왜 남동생이 자꾸 제 남동생이 있고요. 그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제 격렬한 전쟁의 시기를 거쳐서 지금은 이제 둘도 없는 남매 사이인데 이 영화 개봉하고 제 동생이 자꾸 축하를 듣는데요. 그리고 너가 참 좋은 남동생이었나봐 이런 얘기를 듣다 해서 제가 오늘도 문자 응? 뭐 이렇게 네, 그 사실은 남동생에 대한 어떤 애틋한 마음이 누나로서 좀 저한테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어쩌면 남동생을 만들려고 했던 의도보다는 누나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주인공. 예, 그 남동생이 좀 애꿎어요. 돌봐야 되는 누나로서 좀 손도 많이 가고 성별도 다르고 하니까 좀 다른 존재인데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는 어떤 재미와 위안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집에나 나 자신에게는 어떤 큰 일이 발생했을 때 특히 이제 어떤 고통을 같이 간통한 거죠, 이 가족들이. 그랬을 때 이제 생기는, 그리고 이제 부모들의 문제도 있잖아요, 이 집에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끼리 어떤 전우애 같은 것도 싹 트는 거죠, 이런 집에서는. 이제 그런 것을 제가 좋아하나 봐요. 저도 이번에 많이 느끼고 있고, 네, 제 동생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혜인이뿐만 아니라 수호 동생 누리도 어떤 면에서는 태선이를 가장 위로해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저는 근데 그런 것들이 윤가은 감독님 영화에 흐르는 가장 뽀얀 마음들 중에 하나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여기
엄수해야 되는 극장 문 닫아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밑에 주차해서 차를 못 뺀대요. 이해를 하신다 갑자기. 그래서 지금 끝내야지 그 시간을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아쉽지만 네. 다음에도 영화 또 보시고 와서 질문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 번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아까 안에서도 얘기했는데 저희 남편이 여기를 2번 왔는데 2번 다 매진이 돼가지고 시네큐브에서 이 영화 시네큐브에서 지금 2관 그래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은 행운하십니다. 네, 세계의 주인 꼭 서둘러 주십시오. 오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저 진짜 좋아하는 작가님들 이런 기회에 모시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요새 무슨 생각을 되게 많이 하냐면 어떤 이야기를 쓸 때 그게 막 작가의 머릿속에서 나온다는 개인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전혀 아니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전 진짜 많이 보는 사람이고 많은 것을 좋아하는 거의 네티즌이자 뷰어이자 이 정체성이 훨씬 심한 그게 훨씬 더 큰 사람인데 선배님들의 작품을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쌓아왔던 것들을 조금씩 이제 작품에 어떻게든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작품이 좀 변화하는구나. 그래도 예전이랑 조금 다르게 써봤는데 그렇게 그게 실패한 지점도 있고 좋아해 주시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새로운 거를 찾고 흡수해서 써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아까 그 질문해 주신 분 때문에 생각났는데 글쓰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는 게 진짜 어렵고 겁이 진짜 많이 나고요. 아직도 계속 그 긴장 상태가 계속 있고요. 저도. 그리고 어떤 작품을 내놓을 때 그것이 사랑을 전해줄 수도 있지만 전 진짜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상처를 주고받는 때로는 사랑과 상처를 동시에 주고받으려고 우리가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없는 것보다는 내놓으면 그게 실패하더라도 누군가는 나는 더 잘 만들래 좋게 만들래라고 하면서 또 새로운 작품이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이런 길을 계속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 작가님 앞에 있어서 더 그냥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개봉 첫 주에 와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 관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희 운명이 이제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장항준 감독님 2번이나 놓친 영화를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얘기 들으면서 이 영화를 낳은 건 어쩌면 윤가은 감독님이 보고 듣고 읽고 느껴온 세계에서 비롯된 거고 그렇게 만든 이야기라서 김은희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으로 읽는 그런 영화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잠깐이나마 그 세계에서 함께 두 분을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늦었는데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같이 인사하고 끝낼까요?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